고양이 전문 방송 키티피디아. 안녕하세요. 아나 엄마입니다. 소롱 누나입니다. 얼루가범입니다. 4월이네요. 시간 정말 빨라요. 잘 살아온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방송에서 이렇게 조용해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프닝부터 숙연하잖아요. 이렇게 살아왔고요. 잘은 잘 모르겠고. 에이프릴 is coming 막 이런. 네, 아유. 잔인한 4월. 네, 되게 집사들도 나른해지고 잠이 쏟아지는 계절이면서 고양이들도 집사하고 덩달아서 낮잠이 느는. 아니 어떻게 고양이가 낮잠이 더 늘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녀석도 좀 낮잠이 더 느는 것 같은 그런 계절입니다. 이게 참 고양이 생활 패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저희 집 아이들도 제 패턴에 맞춰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자면 애들이 옆에서 이렇게 자거든요. 근데 이게 제 패턴에만 애들이 맞추는 게 아니라 애들 패턴에 제가 맞추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집 애들은 제가 침대에, 그러니까 지들 옆에 안 누워 있으면 화를 내요. 그러니까 애들을 가장 빨리 달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눕는 거거든요. 맞아. 그렇구나. 그래서 약간 제 하우스메이트가 셋이 널브러서 자고 있는 사진을 제가 잘 때 도출을 해가지고 완전 작품 사진이죠. 네, 제 얼굴 가리고 지 SNS에 올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고양이 판이다. 맞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른하고 또 먹을 것도 많이 먹고 뭐 또 자고 또 먹고 이러다 보면 조심해야 될 게 당연히 떠오르시겠죠? 네, 너무 왜 우린 행복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방송할 때마다 숙연해져. 그러니까 이게 저는... 봄이면 봄이라고 입맛 돈다고 먹고 여름이면은 여름이라고 또 맛있는 거 먹어 보약해야 된다고 먹고 가을이면 천고마비라고 먹고 겨울이면은 이렇게 지방을 태워야 된다고 또 이렇게 춥다고 먹고 감기도 조심해야 되고 겨울에 또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되게 순식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몸이 불어요. 네, 살이 쪄서 전 사실 평생에 맨날 그 수건 사업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숙제도 아니야 이거는. 약간 수건 사업 같은 다이어트를 계속 40년째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는. 가끔 SNS에 사진 올리시잖아요. 이렇게 되게 빈 그릇만 올려놓으시고 이렇게 그만 먹어야 한다 이런 거 올리시잖아요. 조롱누님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아니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조금씩 쪄가면서 옷을 입지 못해요. 그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그 옷을 입었을 때 잘 티가 안 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먹었는데 왜 이렇게 티가 안 나요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나는 이렇게 먹어도 티가 안 나지라고 생각하면서 먹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왜 이렇게 왜 물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질 때다가 갑자기 대야를 확 넘쳐버리는 것처럼 맞아. 더 이상 티가 안 나지 않는 단계로 어느 순간 확 간다니까 이게. 아니,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움직일 때마다 무슨 우비 입은 것처럼 사락사락 소리가 나잖아요. 땀복 입으셨어요. 오늘 빨간색 잠바를 왜 입어서 4월이 왔는데 더운데 왜 머플러야 이때껏 하지도 않았던 머플러까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3월에도 눈이 왔잖아요. 4월에도 언제 추워질지 모르니까. 땀복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것도 선생님. 다이어트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몰아가는 건가요? 이렇게 한 사람 자, 죽이고 그러면 저스틴과 얼룩이도 땀복을 입히실 분인 것 같아요. 땀복이 필요하신 분들이죠. 예. 아이고 진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깜짝 놀라셨겠지만 막 벗고 옷을 막 제가 이제 왜 이러지? 너무 셔츠가 사각거린다는 소리를 듣고 지금 옷을 벗었는데요. 예. 등산복 재질 고어텍스나 아니면 방수는 제대로 될 것 같은 옷인데 그냥 편하게 입는 옷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너무 편하게 입고 와서 좀 그런데 어쨌거나 사실 오늘 다이어트네. 주제가 굉장히 저와 저희 집 고양이들한테는 되게 평생의 수건 사업이긴 해요. 그렇죠. 오늘 알고 있냐옹에서는 뭐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고양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양이 다이어트라는 말에 가장 눈을 반짝이시는 분, 눈을 반짝이시는 게 아니라 그냥 눈매가 촉촉해지는. 그러니까 눈이 반짝이는 건 눈물이 고여서 그렇죠. 그런 거도 반사가 될 게 많아 지금. 얼루가범님 울지 마시고요. 이때껏 잘 살았는데 왜 그래? 잘 버텼잖아요. 내가 아까 잘 살았냐는 질문에 살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잘 말고. 살아내시고 계십니다. 뚱냥이들과 함께. 응? 죄송해요. 뚱냥이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저희 집 애들은 부정할 수 없이 뚱냥이가 지금 됐거든요. 이 뚱냥이라는 요즘 근데 이 그 뚱냥이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사실 강아지들은 비만이면 당장에 보여지는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네. 관절염이 생긴다던가 십자인대가 막 끊어진다던가 호흡이 가빠진다던가 하는데 이 비만 고양이들은 그렇게 두드러지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애가 뚱냥인지 아니면 뚱냥이가 그냥 귀엽다라고만 생각하고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맞아요. BMI 뭐 사람 같으면은 어디 네네네. 서보라고 그러잖아요. 트레이너 네. 선생님들이 그러면 이렇게 또 서서 이렇게 하고 뭐 비만이시네요. 막 이렇게 뭐 체지방률 막 이런 거 보는데 저희 아나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그렇게 몸매 관리를 잘하는지 뭐 그냥 만지면 유선형 막 쫙 이렇게 되는데 좋으시겠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키아라 같은 경우는 제가 독일에서 아예 스노우볼 같이 점점 애가 눈사람처럼 그래서 이게 샴이라고 하면은 보통 한 뭐 5kg? 6kg 무조건 낮아야 된다고. 그래서 어떤 기준이 품종마다 있구나. 우리 키아라가 뚱냥인가? 아닌가? 지금 되게 애매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저는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뚱냥이의 기준이 사실은 몸무게로 정하기는 좀 힘들어요. 뭐 코숏은 몇 킬로인가요? 그런데 저희 창덕이 상국이 같은 애들은 워낙 키가 있는데 아이들 덩치가 좀 큰 거지 저는 뚱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머님 생각 아닐까요? 점점. 그러니까 애들이 덩치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키가 거의 저스틴보다 약간 작나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살이 안 쪘다고 그렇죠.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그래서 이 뚱냥의 기준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단순히 뭐 뱃살이 있다라고 뚱뚱하다던가 아니면 뚱뚱하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통통한 건지 뚱뚱한 건지 뭐 이런 걸 넘어서서 얘는 뚱뚱한 거죠. 네. 많이. 얘 갑자기 이름 왜 까먹었지? 삼냥이. 우리 아이 이름을 까먹다니요. 삼냥아 미안해. 우리 그 뚱냥의 기준을 삼냥이를 데리고 한번 기준을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먼저 제가 드린 거에 아이들의 몸을 볼 때 얘 이제 몸무게를 재고 얘는 단순히 몇 킬로니까 비만이야. 몇 킬로니까 뭐 아까 같이 뭐 샴인데 5킬로야? 너무 뚱뚱한데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아이의 체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코숏 같은 경우는 뭐 책에는 코숏은 3에서 5kg가 정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희 병원의 반 이상은 반이 뭐예요? 둘 빼고는 다 비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정확지 않은 기준이고 3에서 5kg의 정상이다라고 하니까 모모 PD가 입을 틀어 막으면서 놀라시더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애들의 어떤 키나 이런 걸 가지고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은 그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고 제가 우리 애를 육안으로 봤을 때 뚱뚱한 건지 아닌지를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 몇 가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이 이제 보면은 아이들 삼냥이를 가지고 볼게요. 첫 번째 체크할 거는 네. 갈비뼈예요. 여기가 갈비뼈겠죠? 늑골 양 옆에 갈비뼈를 만졌을 때 약간의 지방이 잡히면서 갈비뼈가 만져지는지 봐야 돼요. 이 가슴둘레를 잴 때 보통 9번째 늑골이 있는 데를 하는데 사실 너무 뚱뚱한 아이들은 9번째 늑골을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비만 지수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통은 그냥 이 늑골을 만져봤을 때 약간 살이 잡히지만 그래도 갈비뼈가 느껴지는 그 정도까지 인지를 보시고 그다음에 위에서 봤을 때 허리죠. 지금 삼냥이는 이렇게 위에서 보면 네. 그 그림 제가 두 번째 드린 그림 혹시 찾으셨나요? 네네네. 거기서 봤을 때 사실은 허리가 위에서 봤을 때 살짝은 허리가 잘록하게 있어야 돼요. 가슴이 좀 더 나오고 허리가 살짝 있는 상태에서 엉덩이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삼냥이의 경우는 거의 그냥 원형이죠. 그렇죠. 예,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삼냥 되고. 알겠니? 님 상황이 그런 거야. 그다음에 이 배 부분은 당연히 지방이 적어야 하고요. 근데 이 배에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배가 다 출렁출렁하는 뱃살이 있잖아요. 우리 고양이들, 키아라 네네. 고양이들 중에 뱃살이 좀 두드러지지 않는 애들도 있지만 이렇게 걸어가면서 뱃살이 막 젖소처럼 이렇게 표현하긴 뭐한데 약간 젖소처럼 출렁출렁 살이 출렁거리는 애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보고 가끔 어떤 보호자분들은 우리 애 지금 너무 뱃살이 나와서 비만이니까 살을 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졌을 때 살집이 잡힌다면 단단하게 잡힌다면 이거는 살이에요. 비만이지만
그냥 출렁출렁하는 피부라면 이건 그냥 뱃살이 늘어진 거예요. 어쩌다 늘어졌대요. 그건 애들의 그냥 애들의 그냥 키아라가 유난히 늘어졌는데 전 그 뱃살 만지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약간 늘어져 있는 그 뱃살이 네네. 너무 좋아요. 애들이 쪘다 빠지면 좀 이렇게 늘어난 상태인 경우도 좀 그건 있는 체질인 것 같아요. 체질. 예, 아. 어릴 때부터 뱃살이 있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전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오히려 이제 그것 때문에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본의 아니게 비만으로 착각돼서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는 좀 헷갈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정말 살이 찌면 왜 우리 사람도 너무 살이 찌면 손가락에도 발가락에도 살이 찐다고 하죠. 맞아요. 신발 사이즈 얘네들도 꼬리에 살이 쪄요. 그래서 꼬리 같은데 아니 난 정말 의아스러운 게 아까 방송 전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던 얼루가범님이 한마디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거예요. 이게 방송 전에는 이게 송출이 안 되니까 그 어떤 가슴 아픈 얘기를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막상 카메라가 되고 녹음기가 돌고 있으면은 내가 우리 집 아이들의 어떤 참상을 이렇게까지 광고해도 되나 싶은. 근데 지금 저희 집에 저스틴 같은 경우는 가끔씩가다 꼬리를 보면 좀 되게 경악스러워요. 그 되게 오리너구리 꼬리 같은 느낌이거든요. 늘 화나 있는 것 같은. 아, 그쵸. 댐을 건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팡팡 쳐가지고. 예, 저희 집에 놀러 온 사람들이 다들 아니 고양이를 키우는 줄 알았는데 라쿤을 키우냐고 꼬리만 보면 라쿤인 줄 알겠다 약간 그런 수준이고 이게 아까 그 뱃살이 이렇게 늘어져서 이렇게 출렁거리는 거가 꼭 살이 찐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저스틴은 뱃살이 늘어났는데 출렁이지 않아요. 되게 그 단단하게 살로 차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작가에 가면은 그 시샤모를 못 먹어요. 열빙어를 그 알로 배가 볼록 이렇게 차 있잖아요. 볼 때마다 자꾸 우리 집 애들이 생각나가지고 어쩜 그렇게 슬프다. 탄탄하게 차 올라 있는지. 그러니까 얼룩이는 그냥 좀 출렁거리고 많은데 저스틴은 지금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 허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살짝은. 그러니까 우리 집 저스틴은 이렇게 있으면 위에서 보면 이렇게 물방울 모양이에요. 이렇게. 삼냥이. 아니 삼냥이는 괜찮아요. 삼냥이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저스틴에 비하면은. 아 그 정도예요? 네, 저스틴은 지금 물방울이라니까요. 정말. 선생님 정말로 저스틴 그 정도예요? 저스틴 그냥 종이 고양이일까 의심스러운 그런 아이죠. 그 정도예요? 아 근데 저 더 뚱뚱한 애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러니까 약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더 뚱뚱한 애들이 인터넷에 뒤져보면 되게 많은데. 걔는 약간, 그냥 큰 거예요. 약간 아니 근데 그게 있는 거예요. 남의 불행을 가지고 나의 그러니까. 불행에 위안을 삼고 싶지 않은 거야 나보다 나는. 조금 더 큰 애도 있어. 그러니까 뭐 이런. 나보다 사정이 딱한 사람의 어떤 사정을 들으면서 이렇게 저스틴의 상태를 안심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삼냥이 같이 이런 고양이 인형들 보면 날씬한 고양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그쵸? 안 귀여워요. 이게 이게 더 귀엽잖아요. 사실. 이렇게 적당히는 아니지만 좀 뚱뚱한 그 뚱보 고양이들이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고 어떤 SNS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게 되게 귀엽고 사랑스럽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됐을 때의 문제는 가장 흔한 건 당뇨 그죠. 그리고 지방간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삼냥이한테? 애가 아무리 살이 쪘다고 하기로서는 그러니까요. 애를 이렇게 던지시면 안 되죠. 애가 예. 지금 뒤집어졌어요. 난 여기 걸릴까봐 미안해. 괜찮아, 삼냥아. 아이고. 뚱뚱하다 뭐라 그러는 거 아니야? 괜찮아. 어쨌거나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주기 위해선 이런 뚱냥이들 인형이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허리가 날씬한, 허리가 잘록한 인형이 나와야 된다. 우리 오늘 전문가의 소견입니다. 우리 넌 14화 혹독한 다이어트를 하게 될 거야. 우리 오늘 14화인데 그 얘기를 14화에 하시면 어떡해요. 그동안 계속 3년이 됐고 했는데. 아니 근데 얼루가범님 얘기가 전 너무너무 슬펐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모든 비만 케이스에 다 들어가니까 그냥 오늘 방송 되게 뭐랄까 뭘 다 내려놓고 하시는 방송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 다이어트를 시킨다고 다이어트 사료 먹이고 운동시키고 뭐 되게 이거를 비싼 사료 제가 먹인다고 내가 한 들었거든요. 몇 년을 하다가 그냥 그래도 안 빠지길래 이제 더 안 찌는 거에 이제 방점을 찍자로 이렇게 전환을 했는데 그럼 네. 당뇨랑 지방간이 다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네. 아직은 괜찮고요. 다이어트 방법을 나중에 소개를 드릴 텐데 아직은 근데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 방법으로 한번 집에 가셔서 각자의 아이들의 그 비만도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네. 이렇게 계산했는데 정말 얘가 뚱뚱해. 그냥 봤을 때 뚱뚱해. 얜 비만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비만의 어떤
그 상태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신체 지수를 9등급으로 나누는데 5등급이 가장 이상적인 바디 컨디션이라면 그 상태에서 이제 한 단계씩 늘어날 때마다 비만도가 10% 정도에서 15% 정도씩 증가를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그림을 제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드린 그림 있죠. 네네. 요거 저희 우리 소롱누님이 저희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셨는데 네, 저도 이걸 보면서 네네. 방송 들으시는 분들 참고하실 수 있게끔 네이버 포스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게 고양이 신체 상태를 그 도표화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신체 충실 지수 같은 거죠. 우리 왜 가, 나, 다, 라 이런 식으로 했던 마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그걸 BCS라고 하는데 이 BCS는 바디 컨디션 스코어예요. 그렇게 하는 이 BCS에서 1부터 한 4까지는 좀 더 많이 날씬한 편인 거고요. 가장 이상적인 게 5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부터 4까지는 잘 못 먹고 저체중이고 심지어는 이제 좀 심각하게 마르고 수척한 데까지 이렇게 본다면 우선 그거는 스킵하고 우리는 5, 6, 7, 8, 9를 볼 건데요. 네. 오늘 내용이 다이어트니까. 먼저 그 BCS 5의 몸을 보세요. 윗모습을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아까 같이 손으로 만졌을 때 갈비뼈가 살짝 느껴지고 만져지진 않더라도 느껴지는 정도. 그리고 허리가 봤을 때 약간 잘록하게 뭔가 몸에서 날씬하게 유선형으로 빠지는 느낌일 거고요. 네, 허리가 있어 이게 이제 느껴지고. 예, 그렇죠. 그리고 옆으로 봤을 때 뱃살이 이제 지방이 적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균형이 잘 잡힌 몸매이고 사람으로 봐도 부럽네요. 이런. 늑골 뒤에 이게 퉁퉁한 가슴 뒤에 허리가 살짝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S라인이 아니에요. 예, 약간은 온폭한 그런 느낌이 있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복부 지방이 아주 적은 상태고요. 네. 그 약간의 과체중 이제 BCS 6을 보면 조금 더 통통하죠. 이게 비만도가 10%에서 15% 정도. 이 그 비만도를 알게 되면 얘의 목표 체중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을 사료를 빼야 되고 얼마만큼을 먹여야 하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거라 요 BCS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지방이 여기 써져 있는 내용대로면 지방이 약간은 있지만 갈비뼈는 이렇게 좀 만져지고 근데 갈비뼈들이 허리가 약간 두드러지지 않게 약간 뭐라 그러지? 여기 지금 보면 머리에서 살짝 볼록한 부분은 가슴이에요. 이 늑골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뒤에서 엉덩이까지가 그냥 이렇게 볼록한 상태에서 그냥 엉덩이로 바로 연결되는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배를 보면 6번, 7번 같은 경우 다 비슷한데 이쪽에 이 꼬리 있는 데 쪽에도 조금 더 볼록하죠. 5번의 그림과 7번의 그림. 그러니까 우린 지금 6번하고가 거의 비슷해서 그냥 같이 묶어놓은 거거든요. 6번, 7번 그림이. 네. 보면 이 꼬리 밑에 엉덩이로 그 회음부로 연결되는데 약간 도톰해져요. 그리고 키아라가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키아라가 그렇게 뚱뚱한가? 그 다음에 네. 그래요. 복부 지방이 이제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진짜 심각한 건 이제 BCS 8, 9인데 어쨌든 두꺼운 지방 아래에 갈비뼈가 만져지지 않을 거고 그런데 이걸 꾹 눌러서 이렇게 꾹 눌러보면 갈비뼈가 느껴지긴 할 거예요. 저스틴 이리 와. 저스틴 꾹 눌러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안고 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고 자고 싶지 않은데 애가 계속 안기니까 아직 뼈가 만져진다라는 거에 그 의의를 두고 있고요. 네, 아마 뭐 저스틴 BCS 8 정도 될 거예요. 복부 비만 30에서 45%. 사실 이것도 진짜 좀 심각한 거긴 한데. 예전에 한번 저스틴 왜 수술을 한 적 있었는데 그때 소롱 누나가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애가 정말 지방이 너무 하이해서 이거를 전 그렇게 퓨어한 지방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거를 떼어내면 안 될 것 같다는 죄책감이 드는 지방이었어요라고. 근데 얘기를 듣는데 약간 아니 애가 지방이 많이 있으면 이게 걱정을 해야 될 일인데 이걸 너무 소중한 지방 1g이라도 보호해주고 싶은. 웃겨. 선생님 그럼 갑자기 얘기 듣는 마당에 이렇게 그때 제가 알거든요. 수술해가지고 이렇게 네네. 그때 되게 가슴 아팠잖아요. 근데 이왕 그렇게 된 거
지방 절개 수술, 제거. 뭐 지방 흡수. 뭐 그런 거는 전혀 안 되나요? 이왕 그렇게 된 거?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 좀 뭐한데 사람들 중에 제가 아는 분 중에 상체를 지방 흡입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하루 정도 뭐 입원하고 뭐 이랬는데 처음에는 저한테 뭐 너무 좋다고 자기 이렇게 뭔가 모양이 빠지고 그러니까 하나도 안 아프고 좋다고 했거든요. 근데 1주 지나고 2주 지나면서 그분이 저에게 계속 얘기를 한 게 앞으로 눕지도 못하겠고 뒤로 엎드리지도 못하겠고 옆으로 있지도 못하겠고 너무너무 아프대요. 그러니까 이 지방이 흡입됐던 지방들이 다시 남아있는 어쨌든 0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남아있는 지방들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단단해지거든요. 그러면서 너무나 큰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들한테 그 지방을 만약에 떼어내고 났을 때 그 통증은 오롯이 다 고양이의 몫인 거죠. 당장은 눈에 안 띌 수 있죠. 속은 시원할 수 있지만 그 뒤에 걔네들이 대부분 그 통증을 참는 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고는 한 달 가까이를 너무나 아파서 자기가 회사에서 팔도 들기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이 팔하고 여기를 다 하셨는데 그렇죠. 어떻게 하질 못할 정도로 해서 휴가를 얻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라면 그분은 목표가 명확해서 했다지만 고양이의 경우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섣불리 뭐 수술로 떼어내겠다, 뭐 흡입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이런 비만 상태에서 BCS를 가지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사실은 이 아이의 체지방률 아까 왜 BMI 얘기하셨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FBMI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더 그 수치표가 있는데 수식이 있는데 이 종아리뼈 있죠. 아이들이 섰을 때 이 종아리뼈 길이랑 또 얘는 다리가 숨겨져 있어서 뒷다리를 섰을 때 이 종아리뼈의 길이랑 그 다음에 가슴 둘레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어요. 사실 종아리뼈 길이는 뭐 야, 자 서봐 이제 그런 다음에 하기가 되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 자고 있을 때나 살짝 줄자로 한번 재두시면 다리뼈 길이는 성묘인 경우는 크게 변하지 않으니까 그거랑 그 다음에 가슴 둘레는 이렇게 봤을 때 이 늑골에서 하나씩 세어서 9번째가 되는 때가 내가 가장 사실 좀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져지지 않다면 가슴 둘레 중에 가장 두꺼운 데를 찾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원래는 9번째 있는 늑골의 그 부분에 이제 둘레를 재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 체지방률을 1.5 곱하기 그 다음에 가슴 둘레에서 다리 길이를 그러니까 가슴 둘레에서 다리 길이를 뺀 그 수치를 1.5를 곱해요. 네네. 거기에서 마이너스 9를 하는 센티미터, 그러니까 그 센티미터거든요. 이게 다. 그래서 9를 하면 체지방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체지방이 아까 왜 6, 7 정도는 사실 비만이 아니에요. BCS 6, 7 정도는. 체지방률이 30% 이상이 되어야 비만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열심히 말씀하시는데 보면은 아나어머니는 계속 공식 받아 적잖아요. 네네. 저는 되게 뭐 저거 받자 뭐 그런 공식이 있나 보다. 확실하니까. 아니에요. 저스틴은 아닐 수도 있어요. 자꾸 우리 아나는 희망을 주지 마. 6 정도예요. 그리고 우리 키아라는 6 정도인 것 같고 아나는 정말 5예요. 아나는 정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애가 만약에 다리 길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체크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보니까 BCS가 몇 %가 나오잖아요. 그럼 BCS가 뭐 7이다, 8이다 이렇게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의 몸무게랑 그다음 이상적인 체중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약간 오늘 내용이 복잡할 수도 있는데 먼저 아이들의 컨디션, 이 바디 상태를 보고 BCS를 측정하거나 대략적으로 혹은 조금 더 정확하게 잰다면 다리 길이와 가슴 둘레를 재서 그 공식에 맞게 비만도를 체크해서 역으로 이제 30%가 나왔다, 뭐 28%가 나왔다 그러면 그 수치를 그 BCS 표를 보면서 우리 애가 BCS 7이구나, BCS 8이구나, BCS 9구나 이렇게 체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 이제 아이들의 비만도, 체지방률을 체크를 한다면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이상적인 체중을 구하는 공식인데 어디까지나 이건 사실 공식이에요. 공식인데 그 소개를 해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7kg인 아이가 BCS 7로 나왔다고 쳐요. 네. 그러면은 아니다. BCS 8로 나왔다고 치죠. 네, BCS 8. 8이면 30%를 세는 거예요. 그러면 30에서 35니까 100 더하기 그러니까 100%예요. 밑에 이제 분수인데 분모는 100 더하기 그 BCS의 비만도 네. 분해. 그러면 100 더하기 우리가 이걸 8이네요. 30으로 하자고요. 30? 예, 그럼 비만도니까 네. 100 더하기 30분의 그다음 위에 100이에요. 이상적인 그걸 봤을 때 100 곱하기 지금 현재의 7kg를 하는 거죠. 130, 100. 그럼 얼마가 나올까요? 약간 산수가 됐는데. 계산 빠른 분이 해주세요. 잠깐만요. 100 더하기 30 그럼 130분의 100 곱하기 7 계산기를 아, 5.4? 과연 배운 분이셔서 5.4. 그 대학교 나오신 분이잖아요. 5.4? 자, 그러면 5.4 정도가 이 아이의 목표 체중, 그러니까 이상적인 체중이 되는 거죠. 일단 BCS가 이제 확인이 되고 그다음 목표 체중이 정해지면 그 먹여야 되는 사료 양이 정해질 거예요. 근데 네. 대다수의 사료가 뭐 35%에서 35에서 45kcal 정도예요. 10g에. 근데 이제 그거는 각자 사료를 보시면 되고 원하는 그 목표 체중까지 감량해야 되는 칼로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칼로리를 절대 한 번에 빼시면 안 되니까 그 20%씩 일주일에 20%씩 칼로리를 줄여가는 거죠. 매주 첫 번째 주에는 20%의 칼로리를 줄여요. 그람 수가 아니에요. 20%의 칼로리를 줄이는 거고 그 다음 주에는 또 거기에서 20%의 칼로리를 줄이는 거고 또 그 열량을 계속 줄여 나가는 거죠.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체중의 1%에서 2% 정도. 그러니까 2%도 사실 과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1%에서 혹은 0.5%가 줄어도 진짜 미미하지만 0.5%면 한 달에 2%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다이어트가 돼가는 거라고 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이어트 했을 때에도 한 달에 거의 7% 넘지 않게 그러니까 7, 8%만 돼도 굉장히 많이 정말 효과적으로 효과가 좀 넘어선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는 상황인 거죠. 1.5%씩 해도 한 달이면 6%, 뭐 5주라고 쳐도 한 6, 7%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너무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해도 강아지처럼 막 휙휙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뺐을 때는 부작용이 심해요. 당뇨나 지방간이 진짜 급격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빼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보통은 6개월 뭐 길게는 1년 천천히 5년에 몇 킬로 이렇게 뺀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의 그 식사량, 식습관을 바꿔주시는데 또 말씀드릴 거는 사료를 꼭 다이어트 사료를 먹여야 돼라고 봤을 때는 저는 다이어트 사료를 먹고 있다면 그걸 주시는 것도 좋고 지금 먹이고 있는 사료를 가지고 칼로리를 계산해서 열량을 줄여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또 오히려 실제로 다이어트 사료를 잘 고르셔야 되는 게 다이어트 사료 중에서 단백질, 그러니까 약간 좋은 단백질의 그 뭐라 그러죠? 분량이라고 그러나? 함량? 단백질 함량이 네. 단백질 진짜 좋은 단백질의 함량이 높은 게 훨씬 더 그러니까 효과적이었어요. 그냥 똑같은 다이어트 사료 중에도 사람도 왜 닭가슴살을 많이 먹잖아요. 어떻게 보면 닭가슴살 많이 먹으면 살찌지 않아? 고기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단백질 양이 많은 경우가 다이어트에 더 효과적이더라라는 게 있으니까 고양이도 참고하셔서 사료를 선택해 주시면 좋겠고요. 역시 사람도 동물, 고양이도 동물. 다이어트 할 때 똑같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다이어트 사료를 먹이다가 다이어트 사료로 크게 효과를 못 봐서 지금 먹이고 있는 사료는 예전에 제가 먹이던 사료에 비해서 그 왜 그램 수당 칼로리가 조금 더 낮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입으로 들어가는 양은 이렇게 그러니까 씹고 먹고 삼키고 할 수 있는 양은 충분한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칼로리가 좀 낮으니까 이제 애들이 이제 살이 더 찌지 않게 유도하는 거는 뭐 거기까지는 괜찮으니까 이제 그걸 먹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꼭 다이어트 사료, 기능성 사료만이 답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어도 물론 제가 애들 다이어트에 대해서 뭐라고 조언을 드린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모순되고 염치 없는 일인가라는 거는 저도 알고 있지만. 에이, 이거 왜 그래 자꾸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내 말에 딴지거는 가장 큰 존재가 나야 지금. 그러니까요. 그게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오히려 되게 양심의 소리가 이렇게 자꾸 저를 이렇게 발목을 거네요. 네. 난 자격이 없어. 난 자격이 없어. 계속 그러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고양이는 육식 동물이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물을 많이 먹지 않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료가 고양이에게 적합하지 않은 건 맞아요. 그 얘기는 전에도 몇 번 했었죠. 생식을 한다면 오히려 비만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습식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 간식캔이 아니라 주식캔이나 이런 홈메이드나 이런 걸로 한다면. 그런데 워낙 사료 안에는 알갱이당 들어가야 되는 칼로리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네. 적은 양으로 효과적으로 칼로리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사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탄수화물을 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뭐 그레인프리니 뭐 이런 것들을 먹이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게 힘들고 하더라면 좀 다른 것들을 고기를 단백질을 내가 그 단백질을 그냥 갈아서 주셔도 되는 거죠. 닭가슴살을 말려서 갈아서 먹이면서 조금씩 먹는 것도 방법이에요. 제가 소롱이를 닭을 안 먹어서 걔는 홈메이드를 해주거나 습식을 해주고 싶은데 캔도 안 먹고요. 간식캔 조금 먹고 주식캔 안 먹고 습식 뭐 이렇게 간식도 안 먹어요. 추루도 안 먹어요. 걔는 그냥 오로지 사료만 먹거든요. 이거 추루 안 먹는 고양이는 참 오랜만에 그쵸. 보는 것 같아요. 얼룩이도 딱 그렇거든요. 추루도 네, 안 추루 먹고 안 사료만 먹는 애.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뭐 하부요로 질환이 예전에 있었다고 들었던 아이예요. 얘가 처음에 왔을 때 왜 병원에서 그 방광염 때문에 치료받다가 파양된 아이였잖아요. 네, 그래서 뭘로 바꿔주고 싶은데 사실은 닭을 먹이고 싶은데 이제 안 되니까 제가 한 방법이 그때도 얘기 드렸어요. 눈곱만큼부터 시작하자고. 닭을 말려서 갈아서 사료에 진짜 한 티스푼도 안 되게부터 시작해서 지금 얼추 1년 됐거든요. 얘는 이제는 점점점 이제 닭고기의 양도 많아지고 그 분말이 약간 덩어리가 된 상태인데 먹어요? 없어서 못 먹어요. 그것만 먹는 웬일이니?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아이가 상태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네. 그 계속 해주시는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좀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아이 식단 바꾸는 것도 거의 1년 가까이 걸리셨다 그랬잖아요. 네. 조금씩. 네.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그렇고 애들 식단 조정해 주는 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게 좀 집사가 얼마나 끈기 있게 천천히 바꾸려고 노력해 주느냐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실패했던 거를 생각해 보면은 저도 한 6개월까지는 참거든요.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는데 어느 순간에 지치는 거예요. 왜 차도가 없지? 왜 우리 집 애들은 여전히 뚱뚱하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kg짜리 고양이가 10kg인데 내가 한 달 동안 죽어라 다이어트를 시켰어요. 그런데 9kg, 9.5kg 요 정도 됐다. 진짜 정말 열심히 했는데 500g밖에 안 빠졌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걸 유지하면 되는 거죠. 매달 500g씩만 빠져도 지나면 한참 빠지게 되는 거니까 너무 강아지나 다른 동물에 빗대서 생각해서 되게 효과적이지 않다. 아니면 더 빨리 효과를 보기 위해서 더 강압적으로 막 사료 뭐 11씩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절대 하셔서도 안 되고요. 절대 무조건적으로 급진적인 다이어트는 안 된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먹을 거를 그렇게 해결하고 나면 이제 운동도 좀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이들이 특히 이런 경우 많아요. 대부분 우리 애는 괜찮았는데 중성화하고 나서 쪘어요. 뭐 그런 얘기 되게 많았어요. 네. 뭐 그리고 길냥이 때는 날씬했는데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기 시작하더니 애가 점점점 찌더라. 근데 그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사실 운동량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럼요. 네. 이게 그 기초 대사량이 나이가 들면서도 줄고요. 실제로 중성화한 애보다 중성화가 안 된 아이들의 기초 대사량이 더 많아요. 열량 요구가 많아지는 거고. 중성화가 안 된 애들이 기초 대사량이 더 많은 거죠. 예. 네. 그래서 뭔가, 더 많이 에너지를 쓰는 거죠. 뭔가 계속 이렇게 그
뜨거운 욕구가 무언가가 이렇게 있잖아. 끓어오르면은 응. 이렇게 여자애들보다 남자애들이 좀 더 그 에너지 요구량이 당연히 많을 거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아우 중성화하면 살찐데 라고만 이렇게 도식화시켜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중성화를 안 하면 걔네들이 그 발정 스트레스 때문에 에너지가 맞아. 빠지는 건데 고작 다이어트를 위해서 중성화를 안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에게 집에서 살기에는 얘네들은 원래 막 산도 타고 나무도 타고 이렇게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 애들인데 너무 무료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놀아줘야 돼요. 첫 번째는 밥그릇을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똑같은 내가 아까 정해진 양을 이제 정했다고 쳐요. 그런 다음에 밥을 한 번에 부어주는 거예요. 밥그릇이 하나다. 그러면 이것도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냥 거기 가면 어쨌든 먹잖아요. 얘가 하루에 얼마나 움직이겠어요. 걔네 하루에 100보도 안 걷는 애들 있을걸요. 거의 진짜 10km 넘는 애들은 안 움직여요. 저스틴이 그래요. 네. 모두가 하는 말들이 보호자분들이 우리 애는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요 라고 얘기해요. 안 먹죠. 그만큼 근데 열량도 정말 적게 쓰기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비만인 고양이가 비만이 아닌 정상 체중보다 기초 대사량이 굉장히 낮아요. 적게 써요. 적게. 그러니까 애들이 운동 안 해주는 거가 익숙해지면 어느 수준이 되냐면은 이제 저스틴은 낚싯대를 해줘도 뛰어다니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맞아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낚싯대가 자기 코앞으로 지나갈 때를만을 노리는 그 되게 그 강태공 같은 애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숨이 차는 게 싫어. 그러니까 도대체 낚시를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애.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좀 애들을 더 이렇게 활발하게 뛰놀 수 있도록 좀 격하게 놀아줘야 되는. 격하게 내가 아무리 집사가 격하게 뛰어도 애들이 안 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운동 방법으로 저는 먹을 걸 주는 걸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밥그릇을 한 10개 이상 준비를 하세요. 그게 종이밥 그릇이어도 되고 간장 종지 같은 거 있죠. 그런 거에다가 만약에 사료를 5알씩 이렇게 되게 감질나게 하는데 한 번에 10개를 다 쓸 수는 없어요. 처음에는 2군데, 그 다음은 다음 주엔 3군데, 그 다음은 4군데. 애들이 못 찾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영역을 넓혀서 여기저기다 두는 거죠. 그러면 먹으려면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저희 집은 아이가 이제 2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눠서 줬을 때 언놈이 뭐를 먹는지를 추적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먹어야 되는 정량이라는 게 있는데 약간 이게 애들이 그 다 찾아 먹었네. 근데 그죠. 이렇게 10개를 해놨는데 5개를 먹어놨으면 좋지만 요컨대 뭐 이렇게 뭐 얼룩이가 8개를 먹고 저스틴이 2개밖에 못 먹었다 이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게 좀 한계이긴 한데 더 좋은 방법은 얘네들을 원래 원칙적으로 이거는 되게 현실에 적용하기에 조금 부담이 있지만 제한급여를 하되 하루에 4번 이상 주는 거죠. 근데 던져주세요. 밥을. 한 알씩. 되게 기분 나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닥에다 던져주는 거예요. 일체 간식은 당연히 좀 끊었으면 좋겠고 밥을 한 알씩 던져주면 번갈아 가면서 만약에 얼룩이 저스틴이라면 한 알 먹고 이렇게 계속 간식 놀아주듯이 하면 그걸 먹기 위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삼냥이가 막 아니야 나 데리고 좀 뭐 하겠다는 거야 막 그러는 거 그런 방법이 좋고 사실은 2, 3 이상이 되면 다이어트가 진짜 힘들어요.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예 주식이나 생식으로 바꿔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긴 한데 이러저러한 게 좀 어렵다면 저는 놀아주는 게 우리 맘처럼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계속해서 잘 놀아줄 수 있는 방법들이나 우리가 처음에 중간에 배웠던 클리커 트레이닝 있죠. 그걸로 밥을 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를 하되 내가 그 대신 하루에 적어도 2번 이상은 밥을 내 손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조금씩 아주 연명할 정도로만 해도 되고 정 안 되면 제한 급식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집에 들어왔을 때 얼룩이한테는 한 알씩 줄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얘는 너무 급하게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은 나중에 또 토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맞아요. 그런 식습관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알씩 먹으면은 애가 이렇게 그 토할 만큼 급하게 먹고 체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 10분, 20분 정도 앉아갖고 애를 계속 하나씩 먹이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주지 마시고 던져줘야 돼요. 저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 들어가지고 애가 이렇게 그 일어서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약간 그 먹이를 갈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하하 하면서 이렇게 그 계속 이렇게 뭐라도 움직일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서 애가 이렇게 앞발을 뻗어서 이렇게 제 손목을 잡아요. 이렇게 동작 그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작작 약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애들 움직이는 거를 저스틴은 유도하기가 좀 어려운데 얼룩이는 그게 돼서. 밥을 제가 해보니까 밥을 그렇게 주는 게 가장 그나마 움직이더라고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 약간 좀 네, 혹독하긴 하지만 그게 좋은 그쵸. 방법이고 애들도 살려면 움직여야 되는. 또 하나는 아이들의 공간을 재배치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도 역시 두 아이기 때문에 잘 고려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밥을 먹는 공간하고 그 다음에 쉬는 공간까지가 너무 짧으면 거리가 짧으면 여기에 좀 높이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단 몇 걸음이라도 더 걷게. 그러니까 너무 다닥다닥 몰려있지 않게 공간을 조금 널찍하게 이렇게 재배치를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물론 뭐 여유가 있고 돈이 있다면 캣휠을 쓰시면서 러닝머신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인데 사실 그거 제가 몇 번 해봤는데 뚱뚱한 애들은 5분도 안 하고 그러니까. 다시 누우세요 이렇게. 난 숨이 차는 게 싫어.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당분간은 제한급식을 해서 이렇게 던져주면서 단 1, 2주라도 좀 해보시면 그러면서 뭐 100g, 200g이 빠지게 되면 진짜 별거 아니지만 애들의 움직임이 조금은 달라지거든요. 어떤 분들은 아예 캣타워 위에 이제 약간 높은 곳에다가 밥그릇, 물그릇을 놓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떨어질까봐. 근데 저 봤을 때 저렇게 하면은 저기 관리도 어렵고 안전 문제도 좀 있지 않아?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는데. 네, 물그릇을 그 위에 놓는 거는 저는 조금 비추고요. 네네. 밥그릇을 거기다가 조그맣게 놓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그릇들을 여러 개 분산시켜서 놔두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네네. 조금 더 만약에 한 아이를 키운다거나 만약에 둘이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거나 하면 그리고 먹는 거를 서로 싸우지 사실 고양이들 안 싸워요. 먹을 걸로 크게 안 싸우는데 골고루 먹을 수 있겠다라고 하거나 뭐 집에 샤오미 캠이 있어서 좀 모니터링이 된다거나 하면 그 캣닙 인형 있죠. 네네. 그걸 배를 갈라요. 네. 배를 갈라서 거기다가 먹을 걸 넣어요. 간식을. 아. 간식을 넣어서 그걸 가지고 몇 번은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배를 갈라서 여기 간식 있다, 여기 밥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걸 여기저기다 숨기는 거죠. 종이 있죠. 그 한지 같은 거를 이렇게 쥐 모양이나 삼각형, 뭐 이렇게 개구리 모양이나 이렇게 해서 배를 살짝 갈라서 이렇게 금방 팍 헤집을 수 있게 해가지고 사료를 몇 알 넣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아무리 종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애들은 좋아한단 말이죠. 이 약간 인형 배 갈라서 뭐 넣는다 하니까 약간 되게 약간 배를 갈라요. 이게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하시니까. 약간 그 왜 뭐 밀수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걷다가 집어넣느라고. 어쨌거나 애들이 움직이려면 밥을 먹는 거를 좀 더 내가 단 한 번 손이라도 더 움직이고 발이라도 움직여야 되니까 놀이 내지는 사냥으로 인식할 수 그렇죠. 있도록. 혹시라도 내가 난 던져주는 것도 진짜 너무 시간이 없고 사실 그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 그 트릿 장난감들이 있어요. 그 공에다가 구멍 뚫려 있고 거기 안에 간식 넣어서 쳐서 먹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왜 요즘에 많이 있잖아요. 페트병 같은 거 전에 응용해서 하자고 한 것처럼 사료 넣고 구멍 뚫어서 치면 먹게끔 나오는 그러니까 뭔가 노동을 하고 일을 해야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하고 아이들이 노동의 신성함을 알려줘야 되는 거군요. 니네도 밥 먹을 때 일을 하고 먹어. 막 이런 거. 단 여러 아이가 있을 때는 그걸 하나에만 놔두시면 안 된다는 거죠. 몇 개의 포스트에다가 놔둬서 똑같이 페트병에 있는 그 쳐서 먹는 장난감도 이거 하나가 있으면 저기도 하나가 더 있어야 되고 애들 중에 이걸 더 선호하는 방법적인 면에서 선호하는 게 다를 수 있는데 또 같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 애가 죽어라 그것만 쳐서 먹고 있으면 다른 애들은 못 먹기 때문에 한 장난감에 들어있는 양을
줄이되 여러 군데다 놔주는 거. 그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옵션을 좀 많이 만들어 주는 게 좋겠네요. 네네. 런닝머신이 있다면 좋겠지만 캣휠 아니 사람 쓰는 러닝머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사람 쓰는 러닝머신도 있고 캣휠도 있는데 동물용 러닝머신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 쓰는 러닝머신에다가 이렇게 뭐 간식 같은 거 놓고 계속 걷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냥 전문가가 위험할 것 아닌 같아요. 사람들이 하기에는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먹을 걸로 우선은 운동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다양한 장난감 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놀아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애들이 반응을 보이는 장난감 몇 종류를 여러 개 사가지고 한 곳에 놔뒀다가 그 뭐 꼬치 같은 거 넣어두는 통 같은 걸 두는 거죠. 그래서 놔뒀다가 하나씩 뽑아서 매일 새롭게 그리고 아쉬울 만할 때 또 이렇게 놔두고 다른 장난감으로 또 놀고 이렇게 해서 좀 패턴을 계속 바꿔가는 것도 방법이고요. 저는 캔을 어쨌든 습식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료를 볼 때 단백질이 많은 사료를 좀 고려하시는 게 좋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도 살이 안 빠지더라. 오히려 찌더라 라고 하면 병원에 가셔서 이 아이가 그쵸. 정말 다른 문제가 없는지 호르몬의 문제는 없는지 당뇨는 아닌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네네. 이게 단순히 생활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비만 고양이 아이들의 상당수가 질병하고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우리 집사님들이 쓰고 계신 다이어트 방법 좋은 게 있으면 저희 키티피디와 함께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성공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주변에 다이어트를 성공했다는 분을 찾아보기가 저는 어려워서. 우리 창덕이 그러니까 창덕이 약간 이게 전문가 말고 네. 이렇게 업으로 하시는 분들 말고 엄마가 수의사야 막 이래서 성공한 것 같아. 막 우리는 저희 애들도 뭐 남의 말 할 처지는 못 돼요. 사실 저희 병원에 있는 아이들을 보고 어떤 분들이 성스럽다고 했어요. 너무 뚱뚱해서. 그분들은 저기 저스틴을 못 보신 분들이시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보호자가 아닌 척하고 지나갔어요. 그냥.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키티피디아와 공유할 여러분의 다이어트 말고 여러분이 모시고 그것도 계신 좋아요. 저는 필요합니다. 사실 그러네요. 하여튼 그 모든 다이어트 방법 같이 나눠주시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소통하실 수 있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아이튠즈, CBS 레인보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지금 듣고 계시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키티피디아 검색하셔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네이버 오디오 클립 키티피디아 구독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뭐 정말 얼마 안 남았죠. 지금 이렇게 뭐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급하네요. 시간이 이제 한 2주 남짓 이렇게 네네. 됐어요. 남았어요. 지금 하셔야 이제. 됩니다. 지금 당장 이제 하지 않으시면은 이게 좀 우리가 2주가 금방 가잖아요. 아유, 이렇게 눈 그냥 감았다 뜨면은 나중에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금방 가버리는데 이게 4월 15일 날까지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감이고 4월 18일 날 저희가 당첨자를 발표하니까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키티피디아 구독하시고 포스트에 인증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추첨을 구독하셨다는 인증 댓글을 그쵸?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키티피디아 포스트에 인증 댓글을 남겨주셔야 되는 거죠. 네네. 뭐 다른 집 가가지고 남겨놓으시면 그죠. 되는 거죠. 딴 데 가가지고 나 키티피디아 지금 듣고 있어 저 인증 뭐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SNS 특히나 이제 많은 분들 인스타 하시는데요. 이런 곳에 이제 키티피디아 공유해주시고 그 본 포스팅에다가 공유 URL을 남겨주시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영업도 했어요 이런 거 얘기해주시면은 네, 저희가 전도 활동했다요. 당첨 확률이 좀 높겠죠. 네, 까다로운 우리 아이 입맛 잡아주는 마성의 간식 중독을 주의하셔야 되는 왜요? 이거 다이어트라. 약간 그렇긴 하네. 다이어트 근데 이거 주고 밥 한 끼 안 먹으면 되죠. 네. 네? 마도로스펫 북어트릿과 가자미트릿. 예. 집사들이 먹을 것 같아요. 10분께 드리고 또 이 집사님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했네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도 10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니까 진짜 봄이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처음 시작할 때였으면 뜨아 드렸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달라고 한 적 있어요. 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 실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랬더니 아까도 그런 분 계셨다고 저를 오히려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왜 또 이 얘기를 했니? 아무튼 여러분 마도로스 펫 북어트리과 가자미트리 받으시려면 키티피디아 구독하시고 키티피디아 포스트에 인증 댓글 남겨주시는 이벤트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들으신 김에 하시면 됩니다. 자, 4월 18일 발표 지금 서둘러 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또 살아서 만나도록 하죠. 네. 다음 주에도 살아서 건강한 집사 생활 고단하지만.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있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꼭 돌아올게요. 다음 주까지 여러분 안녕. 안녕.